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이번 시간은 뜨거운 열정과 도전으로 세계 속의 감동, 강릉을 만들어가고 있는 김한근 강릉시장과 경자년 강릉시 현안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한근 강릉시장, 박건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먼저 새해에 맞아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LG 헬로비전 영동방송 시청자 여러분, 새해가 지난 지가 조금 지났습니다. 명절이 지났고 많은 가족 친지분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벽두에 뜻하지 않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올 한 해 원하시는 것, 다음에 꿈꾸고 기획하시는 것 모두 이루어지는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2020년이 1월이 또 훌쩍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좀 경자년 맞는 소감 어떠세요? 사실은 아주 좋은 일이 많았고 기운차게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원치 않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어서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력을 다해서 행정이 해야 될 일을 꿋꿋이 또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당초에 계획하고 또 저희들이 기획했던 부분들을 차질 없이 다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올 한 해가 재난으로부터 조금 안전한 그런 도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것이고, 또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문화도시로 거듭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할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2020년이 강릉시 현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좀 지난해 이슈와 현안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지난해 강릉시의 최대 성과와 이슈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지난해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것보다도 이제 가장 좀 눈에 띄는 성과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해 제1회 강릉 국제영화제가 열렸었는데 이 첫 해인데도 한 2만 2천여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성경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고요. 또 이에 힘입어서 또 다양한 축제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올림픽 도시다운 성과를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도 많이 이어졌고, 그리고 안인화력발전소나 지역 개발에 대한 이슈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재난 같은 경우를 보면 속초 고성 산불이 발생했던 그날 이제 동해 옥계에서도 산불이 발생해서 큰 피해를 입었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강릉 과학산업단지에서 수소탱크 폭발 사고, 그리고 태풍 피해까지 이어지면서 좀 재난들도 많이 좀 이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올해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올해 좀 강릉시 시정 방향 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가장 올해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2020년 한 10년 단위로 주기로 국가는 큰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또 이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계획에 맞춘 또 틀 안에서 또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데 올해가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5차 종합계획이 이제 정부가 확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원하고 또 저희들이 목표하는 바를 다 충분히 담았습니다. 올해는 또 강원도가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강원도와 잘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강릉시 입장에서 보면 교통 물류가 가장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관광 문화도시를 저희들이 역점에 두고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나머지 살을 붙여서 시정을 좀 더 풍요롭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올해 시정 방향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박건상 기자는 올해 이중 현안에서 어떤 거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네, 말씀하신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올림픽 이후에 좀 후광을 입어서 강릉시가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했다, 이렇게 본다면 올해는 강릉시 자체적으로 이 올림픽 효과를 좀 이어가야 된다라는 건데요. 최근 이제 지역
지역 관광 거점 도시로 지정을 받으면서 명실상부의 이제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고질적인 문제였던 뭐 휴가철 바가지 요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아가는 그런 원년이 좀 돼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약간 요거는 좀 김한근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살짝 다를 수 있지만 수소산업에 대해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강릉시도 수소탱크 폭발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데 그 역점을 둬야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러면 2020년 강릉시 현안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강릉시 최우선 현안 과제로 물류와 관광을 꼽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최근 또 반가운 네, 소식이 네, 네. 강릉시가 지역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이 됐잖아요. 좀 네, 앞으로 네. 기대되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정부가 토목 사업이 아닌 네. 프로그램 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광 프로그램 공모 사업으로는 정부가 지금 역대 최대 규모인 1천억대 사업을 제시를 한 것이고요. 각 네. 지자체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산, 또 목포, 안동, 그리고 강릉, 전주와 이렇게 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 강릉이 인구가 가장 작습니다. 안동도 이제 저희들하고 좀 비슷한 처지인데 네. 동해안권에는 저희들이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 사업에 뛰어들면서 제시했던 것은 올림픽 유산뿐만 아니라 네. 또 전통 문화와 또 현대가 잘 어우러진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다른 도시들은 겨울 관광을 커버하지 못하는 이제 계절에 조금 치우친 그런 지역인데 저희들은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그런 이제 장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동해안 6개 시군 플러스 평창, 정선,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또 인제판 화천까지 아우르는 그야말로 거점 도시의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교통망을 KTX 교통망과 이제 양양의 플라이 강원을 잘 활용을 해서 강릉을 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해서 특히 이제 해외 관광객이죠. 해서 저희들이 각 지자체로 뿌려주고 또 다시 수렴하고 연계하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들이 충실히 하는 게 이제 우리 강원도도 살리고 또 지역 자체도 또 붐업을 일으키는 관광의 붐업을 일으키는 그런 중요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제일 큰 저희들의 장점으로 부각한 바였고요. 네. 이것이 잘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잘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연계성을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은 관광 수용 태세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 아직 강원도가 국제 수준의 글로벌한 관광지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아직 할 준비는 좀 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세련되게 하고 요즘은 이제 우리 국민들도 해외를 밖에 많이 나가셔서 눈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래서 우리 자체에 좀 미비된 부분들을 좀 더 세련되게 하고 네. 또 해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얼마나 또 편리하게 우리 관광지를 잘 누비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선결 과제라고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2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고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게 뭐 바가지 요금이라던가 불법 숙박업소들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실까요? 이제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 숙박 요금이 다른 어떤 경기도 인근 또 이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강릉의 경우를 보면 성수기 때 이제 조금 차이가 나죠. 저희들이 실제 작년에 바가지 요금 문제로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아주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네. 조금 억울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내용이 SNS에 과장되게 또 전파가 되면서
우리 많은 또 우리 강릉에 있는 숙박업소라든가 서비스 업종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단 평상시보다도 성수기가 되면 거의 2배 이상 성수기 요금이 책정이 돼요. 또 이런 부분이 신뢰성을 낮추는 문제도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될 때도 가장 큰 제약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불리한 점이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개선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심사위원들에게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이 뭐 이렇게 옛날 같이 이렇게 행정에서 뭐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그런 시대는 지났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한 이 서비스 협회가 한 5개 협회가 있습니다. 우선 숙박협회가 있을 거고 농어촌 민박을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펜션협회라든가 또 외식협회, 이용협회, 미용협회 이런 관광객들과 직접 대면하는 이제 민간 외교관인데요. 이들 협회를 한 군데 모아서 한 공간에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같이 형성을 하고 또 저희들이 시와 수시로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 관광을 살리는 DMO 체제라고 하는데 이 체제를 구축하는 게 이제 우선 필요해서 민관이 같이 노력을 할 때만 바가지 요금 또 서비스 개선 이런 것들이 좀 근절도 되고 또 개선도 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아마 많은 가시적인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교통과 물류 문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강릉선 KTX가 누적 이용객을 1,000만 명을 돌파를 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강릉은 동서남북측 다양한 지금 광역 교통망 추가 확보를 좀 예고를 하고 있는데 좀 앞으로 이 강릉시가 물류 교통의 이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지도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우리 강릉은 저희들이 가장 큰 시정의 큰 축을 교통 물류로 잡은 이유는 우리 시민들도 체감하고 계세요. KTX 개통의 효과가 우리 강릉의 유동 인구를 굉장히 많이 늘렸고 또 도시에 활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혹간의 우려들 또 있죠. 숙박을 하지 않고 또 당일치기로 이제 관광만 한다 이런 우려도 있지만 어쨌든 도시의 역동성을 살리고 도시의 어떤 우리가 규모라 그러는데요. 그런 것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KTX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또 이것이 2024년이면 여주 원주가 연결이 됨으로써 서울 강남권 수서에서 양재에서 거의 1시간 반 되면 지금보다 더 빠른 시간에 강릉에 닿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부산에서 강릉까지가 이제 2022년이면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2시간대 부산 강릉에 KTX가 운행이 될 것이고 또 목포에서 강릉까지는 2026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또 하나 이제 여기에 이제 동해선 제진에서 우리 강릉까지, 강릉에서 제진까지 가는 동해 북부선인 과제로 남아 있고요. 하나 지금 아쉬운 것은 지금 이제 동해까지 금년에 이제 아마 개통이 될 건데 KTX 지금 강릉 오는 선을 부득이 일부 선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선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편수를 강릉 편수를 줄여서 동해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량리에서 상봉까지의 그 교통잼이라 그래서요. 서울 지하철을 운행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대밖에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대수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이 변하지 않으면 강릉에 오는 KTX선은 더 늘어날 수가 없는 지금 우리 강릉선 KTX 강릉선 연장이 되더라도 동해까지 연장이 되더라도 강릉으로 오는 편수는 줄어드는 불합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 각종 우리 단체들과 함께 청량리에서 상봉까지의 철로를 더 확장하는 그런
요구하는 그런 것을 국토부와 또 코레일에 집중적으로 올해 좀 요청을 해야 되고요. 네. 또 이것이 전제가 돼야지만 향후에 우리가 수서에서 강릉까지 개통이 되더라도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올해는 아주 역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이 강원도가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유치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강릉시에도 이제 네.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에 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네, 네. 기대되는 효과 그리고 또 아직 풀지 못한 숙제들도 좀 있잖아요. 그 부분은 네.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뭐 우리 강릉시나 우리 강원도 다 마찬가지인데 큰 짐을 좀 덜었습니다. 사실은 올 동계올림픽 이후에 경기장 사후 활용 방안이라든가 운영비에 큰 부담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2024년까지 시간을 벌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유지 운영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또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시 입장에서는 강릉으로 이관된 아레나 시설 또 강릉이 보유하고 있는 컬링 시설 이 부분을 잘 운영을 또 유지 관리를 할 것이고요. 또 그동안에라도 복합 또 문화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할 것이고 이미 우리 아레나의 경우에는 뭐 많은 이제 뭐 미스트롯부터 시작해서 금년에도 뭐 아주 많은 계획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고 또 올해는 영화제도 개막식을 아레나에서 한번 그 계획을 할 그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나머지 오벌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양한 우리 동계올림픽 경기장들은 이제 올림픽 재단과 함께 활용 방안을 좀 잘 짜서 2024년 동계올림픽까지 저희들이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동계올림픽 2018 동계올림픽과 같은 그런 영광을 좀 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청소년 올림픽이니만큼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그 기간 동안에라도 사전에 전지 훈련도 오고 청소년 교류의 장이 조금 같이 이렇게 많아지면 우리 강원도가 또 우리 강릉이 국제적인 도시로 또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의 명칭은 또 우리 강원도를 전체를 아우르는 강원 올림픽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주개최 도시 또 그다음에 그냥 개막식이 열리는 주최 도시 또 그다음에 개최 도시 네.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가 정선까지 포함해서 강원도 전체가 우리 동계올림픽 개최 주체이니만큼 범도민의 사업으로 잘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릉시의 좀 다양한 이슈들을 좀 짚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선 측의 본 궤도에 오르는 2020년인데 박건선 기자께서는 강릉시가 좀 올해 어떤 해가 될 것으로 보세요? 예, 지난해 강릉시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후광을 본 해로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올해는 강릉시 자체적으로 올림픽 이후에 강릉에 불어온 관광도시 바람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이것들을 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올해는 강릉시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이런 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이제 관광도시로 그리고 녹색도시로 자립해 대한민국 제1의 관광도시, 제1의 녹색도시로 자리매김하느냐 하는 그 올해 강릉시가 좀 어떻게 이 과제들을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좀 달린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 자리에서 계신 김한금 시장의 좀 어깨가 무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건선 기자께서 시장님께 많은 부담을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장님 올해 이제 바람과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네, 우선은 뭐 많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계획한 목표대로 뚜벅뚜벅 가는 것은 또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시장의 가장 큰 목표는 결국은 시민들의 행복입니다. 네. 재난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또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것이 시장의 제일 큰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작년 11월 달부터 우리 강릉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 시민 5분 중에 한 분은 노인이십니다. 어르신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어르신이어서 어르신들의 건강도 잘 챙겨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한 20년 동안 인구가 계속 줄다가 네. 인구가 늘었습니다. 한 500명 가까이 늘어서 늘어나는 인구들, 특히 또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부분,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가 활기가 좀 있고 활력이 넘치고 시민들이 이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시민 행복을 느끼는 그런 데 역점을 두고 시정의 목표를 시민 행복 목 두고 뚜벅뚜벅 이렇게 행정이 감당해야 될 소임을 다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뜨거운 열정과 도전으로 세계 속의 감동, 이 강릉을 만들어가고 있는 김한근 강릉시장 그리고 박건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